이해관계자 분석이다. 원래는 좀 더 일반적인 말은 사용자 분석이에요. 분석이 크게 세 가지인데, 하나는 사용자를 분석하고, 두 번째는 그 사용자가 하는 일을 분석하고, 세 번째는 그 사용자가 처한 환경 또는 맥락을 분석하는 것. 이 세 가지가 분석의 삼박자예요. 그 중에서 제일 첫 번째 사용자 분석인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해관계자라는 말로 사용자를 대체한 이유는 특히 디지털 헬스에서는 그 한 명의 경험뿐만 아니라 그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경험이 합쳐져서 전체적인 경험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조그맣게 생각했던 우리 이 사용자라고 하는 개념을 넓혀서 이해관계자 분석이다 라고 하는 형태로 가져가자라고 생각을 갖다 했고요. 그래서 우리가 디지털 헬스를 위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든다고 하는 거는 단순히 환자 한 명만 딱 집어내서 이 사람한테 좋은 경험을 줘야 되겠다, 이것만 가지고는 매우 부족하다. 그래서 어떤 이해관계자들이 같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고, 그분들 중에서 우리가 어떻게 전체적인 구조를 갖다가 파악하고, 그리고 이제 그분들을 갖다가 고민해야 될까를 갖다가 고민해 봐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과정이 두 가지의 과정으로 나눠져 있어요. 하나는 준비 단계고, 또 하나는 실제로 하는 단계예요. 이렇게 말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실제로 이해관계자 분석만큼 중요한 그런 단계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하고, 그게 특히 이제 헬스 도메인으로 오게 되면은 사용자와 그 사용자 주변을 이해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해관계자 분석 준비 과정에서 제일 첫 번째 스텝은 이 해당된 디지털 헬스 제품이나 서비스와 관련 있는 이해관계자들이 얼마나 다양한가를 갖다가 파악해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그 이해관계자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걸 갖다가 만들어내는데, 가장 대표적인 특성 구분 중에 하나는 프라이머리 유저냐 세컨더리 유저냐라는 걸 구분을 해요. 보통은 이 프라이머리 유저라고 하는 거는 그 대상이 되는 시스템의 목적과 부합하는 그런 사용자다. 그래서 그럼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한 네 가지 정도 영향을 미쳐요. 첫 번째가 인상적 영향. 당연히 효과가 있다. 예를 들어서 치매 환자다. 그러면 그걸 썼을 때 치매 현상이 나빠지는 걸 좀 저하시킨다. 당연히 영향을 미치겠죠. 그 다음에 비용적인 영향. 그 치매 환자가 생겼을 때 그 부양을 하는, 예를 들어서 자식이 있다. 그러면 그 자식의 비용적인 그 부담을 갖다 줄여준다. 이것도 굉장히 큰 영향일 거고요. 그 다음에 업무적인 영향. 우리가 치매 환자를 갖다가 치료하기 위해서 진단을 하고 그 사람들을 갖다 데리고서 어떤 기관을 갖다가 다니게 하고, 그 다음에 하루에 한 번씩 전화해가지고 아직 계신지를 갖다 확인을 하고, 이러한 것들을 하는 프로세스 자체, 거기에 있는 참여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간호보조사, 그리고 복지사, 그 다음에 예를 들자면은 종합복지관도 있지만은 우리 이제 지역마다 치매안심센터도 있고, 그럼 거기에 센터에서 실제로 세라피를 제공하고 있는 치료사, 이런 분들이 다 여기 업무적인 영향을 하고요. 사회가치적인 영향이라고 한다면 결국 이런 큰 병들을 치료한다는 것은 사회에 엄청난 캐피탈 버든을 줘요. 그 미국에서 1년 동안의 치매, 디멘시아를 케어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이 37 트릴리언 달러예요. 빌리언 달러도 아니고 트릴리언 달러. 그게 지금
거의 5년마다 한 170%씩 늘어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회적 비용과 연관되어 있는 분들, 뭐 예를 들자면은 비슷한 그 버젯을 받아서 작업을 갖다 진행하시는 관공서가 될 수도 있고요, 지방자치단체가 될 수도 있고, 이런 분들도 이런 이해관계자 속에 다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이스 2로 넘어가면 이제 실제로 이해관계자를 갖다 분석하기 시작을 해요. 동그라미는 각각 이해관계자들이고, 그 다음에 그 동그라미하고 동그라미를 연결하는 선은 누가 누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표시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그 사용자의 비중이 크면, 그 사용자 또는 그 이해관계자의 비중이, 지금은 우리 여기에는 전부 다 동일한 크기의 원으로 보여졌지만 우리가 이게 전체의 사용자 경험을 갖다 본다 그럴 때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또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그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원이 커지겠죠. 원이 커지겠고, 이 영향을 미치기는 하는데 그렇지만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를 않으면은 원의 사이즈가 작아질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얼마나 A라는 이해관계자가 B라고 하는 사람의 사용 경험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느냐 하는 거는 선의 굵기겠죠. 영향이니까. 그래서 큰 영향을 미칠수록 선의 굵기가 굵어지고, 영향을 미치기는 미치는데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라고 하면 선의 굵기가 작아질 거예요. 원의 배치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하지만 일반적으로 가운데에 주 사용자를 배치를 하고 그 주변으로 부사용자들을 배치를 해요. 이제 그렇게 해서 다시 앞으로 갈게요. 소시오 테크니컬 모델이라고 하는 거는 사회 전체를 봤었을 때, 대상이 사회, 각 개인이 아니라 사회 전체를 봤었을 때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 또는 기술이 도입돼서 그게 사회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를 분석하는 거시 모델이에요. 그런데 이 거시 모델이 워낙은 이해관계자 분석하는 데 썼던 것가 아닌데, 우리가 이 HCI를 하면서 이해관계자를 아이덴티파이하고 그들 간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서 좋은 프레임워크를 제공하기 때문에 이 사회기술 모형을 갖다 우리가 차용을 했어요. SSM이라고 하는 모델을 갖다 차용을 했고, 이제 여기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은 굉장히 노가다를 해야 돼요. 첫 번째는 인터뷰. 이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경계선 성격장애다, 이제 가서 직접 만나야 돼. 그리고 그걸 제공하고 있는 병원 직접 가서 가봐야 돼. 요새 같은 때 되게 어려운 일이고 문전박대 당할 확률이 99%고. 그러니까 뭐 수단과 방법을 가려야 하는데요. 인터뷰하고 관찰, 이 두 가지를 해요. 인터뷰는 듣는 거고 관찰은 보는 거예요. 그래서 듣는 것과 보는 걸 갖다 하고, 뭐 방법은 원어원 인터뷰, 1대1 인터뷰를 할 수도 있고,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컨텍스츄얼 인터뷰라고 해서 그 해당되는 상황에 가서 할 수도 있어요. 자세한 기법은 너무 신경 쓰지 말고요. 보고 듣는다. 그런데 쉽지 않다. 그렇지만 여건이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 너무 무리하지 말고 한 명이라도 한 번이라도 한번 해보라. 이게 이제 대체하는 방법으로 많이들 하는 게 데스크탑 리서치를 해요. 그래서
데스크탑에 인터넷에 올라가 있는 영상 분석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인터넷에 올라가 있는 실제 블로그 자료들 이러한 자료들 특히 이제 브이로그 같은 걸 많이 이렇게 참조를 하는데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고 그런 방법을 활용해도 좋아요. 그런 방법을 활용해도 좋은데 직접 자기가 만나서 듣고 보는 것만큼은 절대로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 방법을 사용하긴 하되 거기에만 의존하지 말라. 그러면 실제로 나오게 되면은 이런 이해관계자들이 도출이 되고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이 이해관계자들을 갖다가 분석을 했다라는 게 나오고 그 분석하는 과정에서 나왔던 인사이트들을 갖다 옆으로 이렇게 쭉 적어요. 이게 결과물인데 이 결과물을 할 때 사실 여기서부터 걸리는 요 횡측이 엄청나게 길어요. 예, 인사이트 N이라고 그랬지만 이게 뭐 100개도 넘어가고 200개도 넘어가고 그래요. 그래서 이 수평축을 갖다 굉장히 많이 넣는다 라는 게 여기의 키포인트다 라는 거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서비스에 대한 루트 데피니션이라는 거래요. 이제 막 서비스에 대해서 생각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관계자 집단을 봤을 때 우리 서비스는 이런 어떤 기능을 제공을 할 텐데 이런 사회에 이러이러한 영향을 미칠 것 같다. 우리가 도입됨으로써. 그러니까 이게 뭐 우리가 변증법적 방법을 쓸 거다 안 쓸 거다는 아직 택도 없는 일. 어떻게 개발하겠다는 것도 없고 무엇을 사용하겠다는 것도 아직은 없는. 그래서 우리가 그걸 통해서 이런 개념 모형을 나오는